오늘의 주인공은 구면 조화 함수 spherical harmonics입니다. 제가 전에 했던 강의나 앞으로 할 강의와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넓게 보면 연결될 구석이 많이 있는 주제이니 재미삼아 봐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구면 조화 함수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한 강의는 아니에요. 보통 물리 전공하는 학생들은 주로 양자역학 시간에 가군동량 공부하면서 구면 조화 함수를 배우죠. 그렇다고 구면조화 함수가 근본적으로 양자역학적인 개념이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구면 위에 정의된 적당히 부드러운 함수들을 구면조화 함수로 분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핵심인데요. 양자역학이든 고전역학이든 구면 대칭성이 근사적으로 성립하는 물리계가 있다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예컨대 누군가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멀리서 소리를 들을 때 방향에 따라 음량이나 음색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음향 분석을 할 때에도 구면조화 함수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오늘 구면조화 함수의 응용 분야에 대해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양자역학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잠깐 되짚어보고 같은 결과를 얻는 조금 색다른 방법을 소개하려고 해요. 양자역학 교과서에서 가군동량 연산자에 관한 내용을 일부 옮겨 적었어요. 여러분들 모두 이 내용을 공부한 적이 있다고 가정하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참고로 군과 표현에 관해 공부한 분들을 위해 한마디만 덧붙이면 구면조화 함수의 첨자 L은 서로 다른 기하 표현을 구분하는 값이고 첨자 M은 같은 기하 표현에 서로 다른 기저 벡터를 구분하는 값이에요. 앞장에서 본 기본 정의만 있어도 모든 구면조화 함수를 다 만들어낼 수 있죠. 여기서 편리한 도구로 소위 사다리 연산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L 값을 고정해 놓고 M 값이 최대 또는 최소인 상태 벡터를 먼저 찾은 다음에 사다리 연산자를 이용해 M 값을 한 칸씩 내리거나 올릴 수 있다고 배웠을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해요. 기존 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거죠. 여러 교과서에 적혀 있는 것처럼 사다리 연산자를 구면좌표에서 적고 열심히 계산을 하면 원론적으로 모든 구면조함수를 만들 수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무척 피곤한 일이란 말이죠. 게다가 중간 계산 과정이 한참 복잡한 것에 비하면 최종 답은 오히려 간단한 편이에요. 뭔가 지름길 같은 것이 있을까요? 방금 제기한 불만과 의문을 염두에 두고 교과서 방법과는 조금 다른 방법을 하나씩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 주요 키워드를 나열해 보았어요. 직교좌표, 라플라스 방정식, 생성함수, 스핀 2분의 1. 주의할 점 하나 말씀드리면 구면조화 함수가 만족해야 할 조건 중에 규격 조건은 잠시 접어둘 거예요. 상수배 범위 내에서 함수를 결정하고 나면 맨 마지막 단계에서 규격 조건을 맞춰줄 수 있으니 큰 문제는 아니에요. 구면조화 함수를 만들어낼 때 직교좌표 사용하기. 사실 이 방법은 일부 교과서에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눈썰미 좋은 학생들은 스스로 깨닫기도 하는 방법이에요. 직교좌표 활용,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구면조화 함수 ylm에 반지름 좌표 r에 l승을 곱한 다음 직교좌표로 변환하면 L차 다항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같다 표시 대신 비슷하다 표시를 적은 이유는 규격 조건을 맞춰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문제는 없어요. 직교좌표 XYZ 중에 x 더하기 iy, x 빼기 iy 조합을 취해서 복소변수 w와 켤레복소수 w 바를 만들었고요. 구면좌표에서 하던 계산과 비교해보면 각종 삼각함수들이 눈에 띄지 않으니 아무래도 조금 더 간단해 보이죠. 아직까지는 좌표계만 바꾸었을 뿐 교과서 방법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다리 연산자를 WW 바 Z 좌표에서 다시 적은 다음 한 칸씩 올리거나 내리기를 반복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만들어진 다항식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 전체 차수는 항상 L로 고정되어 있고요. 둘째, W의 차수 빼기 W 바의 차수가 M 값이 되어요.
다항식에 들어올 수 있는 단항식의 차수에 제약이 있다 보니 L 값이 작을 때는 뭔가 계산하기도 전에 금방 답이 눈에 들어와요. 하지만 L 값이 점점 커지면 고정된 L 값과 M 값에 대해 여러 단항식들의 선형 결합을 취해야 하고 계산량이 슬슬 늘어나죠. 바로 이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라플라스 방정식이에요. 물리 전공한 학생 중에 라플라스 연산자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양자역학 시간에 수소 원자 문제 다루면서 라플라스 연산자를 구면좌표에서 적는 법도 배웠죠. 거기에 가군동량 제곱 연산자가 등장하는 사실도 기억할 거고요. 그 과정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군동량 제곱 연산자에 대한 구면 조화함수의 고유값이 L 곱하기 L 더하기 1이라는 사실과 구면 조화함수의 R에 L승을 곱해 만든 다항식이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사실이 서로 동치임을 알 수 있어요. 라플라스 방정식 관점에서 보면 구면 조화함수를 만드는 일은 곧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하는 다항식해를 찾는 일과 같아요. 역시 XYZ 좌표 대신 WW 바 Z 좌표를 사용해야 고유값 M도 추적하기 쉽다는 사실 기억해야 하고요. 낮은 차수부터 살펴보면 다항식에 2개 이상의 단항식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L 값이 2이고 M 값이 0일 때인데요. W 곱하기 W 바항과 Z 제곱항 둘 사이의 개수의 비율은 라플라스 방정식을 요구하는 순간 바로 결정이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 설명을 잘 따라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습 문제 하나 낼게요. 사다리 연산자는 사용하지 않고 라플라스 방정식만 사용해서 L 값이 3인 경우와 4인 경우에 대해 구면 조화 함수를 모두 구해서 나열해 보세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규격 조건은 계속 미뤄두고 각각의 L 값, M 값에 대해 다항식을 하나씩 찾으면 되는 거예요. 라플라스 방정식만 잘 활용해도 구면 조화 함수를 금방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아직도 더 강력한 방법이 하나 남아 있어요. 생성함수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해요. 생성함수가 뭐죠? 어떤 수열 AN이 주어졌을 때 변수 t를 도입해서 AN 곱하기 t의 n승을 모두 더해서 t에 관한 함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수열이 유한수열이든 무한수열이든 별 상관은 없는데요. 무한수열일 때 생성함수가 더 간단해지는 일이 흔히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등비수열, 피보나치 수열, 카탈란 수열처럼 대단히 유명한 수열들은 생성함수 역시 잘 알려져 있어요. 오늘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수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함수열을 묶어내는 생성함수인데요. 함수열의 생성함수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구면조화함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르장드르 다항식의 생성함수도 전자기학 시간에 배울 일이 있고요. 원통좌표기에서 파동방정식 분석할 때 쓰이는 베셀 함수들의 생성함수도 잘 알려져 있어요. 다시 구면조화 함수로 돌아와서 지금부터 우리의 관심사는 L 값을 고정해 놓고 서로 다른 M 값에 해당하는 구면조화 함수를 하나로 묶어내는 생성함수를 찾는 거예요. 조금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답을 먼저 적어 놓고 시작할게요. 직교좌표에서 상수 벡터 C를 도입해서 좌표 벡터 X와 내적을 취한 다음 전체적으로 L승을 계산하는 거예요. 아무 다항식이나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해야만 구면조화함수에 대응을 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제안한 식은 워낙 생김새가 간단해서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하는지 금방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다항식 차수가 0 또는 1일 때는 라플라스 방정식이 무조건 성립해서 따질 것도 없고요. 차수가 2 이상일 때는 상수 벡터 C가 자기 자신과 내적한 값이 0이라는 사실이 라플라스 방정식과 필요 충분 조건이 되어요. 잠깐만요. 벡터 자체가 0벡터가 아니라면
자기 자신과의 내적은 무조건 0보다 큰 것 아닌가요? 예. 상수 벡터 C의 성분값이 모두 실수라면 그 말이 맞는데요. 우리가 양자역학하면서 복소수 활용한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상수 벡터 C의 성분값에 복소수를 허용하면 0벡터가 아닌 벡터이면서 제곱해서 0이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복소 변수 함수 공부할 때 복소 해석 함수로 2차원 라플라스 방정식의 해를 만들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같은 아이디어를 3차원 공간으로 확장하는 것이죠. 생성함수 만드는 데에 들어오는 상수 벡터 C는 얼핏 보기에 성분을 3개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극역화 조건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수배해도 결과에 영향을 안 미쳐요. 이런 선택의 자유도를 이용해 Z방향 성분은 1로 고정하기로 할게요. 다음으로 라플라스 방정식으로부터 나오는 제약 조건을 맞춰 주어야 하는데요. 변수 2개에 식이 하나니까 변수 하나가 살아남죠.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복소 변수 W의 차수 빼기 W 바의 차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개 변수를 어떻게 잡는 게 편리한지 대략 알 수 있어요. 답은 여기 적어둔 것과 같고요. x, y 좌표에서 적으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w 바 좌표에서 적으면 상당히 간단해요. 생성함수 활용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L 값이 2일 때 식을 열심히 전개하고 나서 t의 마이너스 2승부터 플러스 2승까지 정렬을 할 수 있고요. 그 결과는 우리가 알던 구면조화 함수와 정확히 일치해요. 특히 m 값이 0일 때 w 곱하기 w 바 항과 z 제곱 항 사이의 계수도 잘 맞춘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L 값이 3일 때도 계산을 해보면 총 7개의 구면조화 함수들이 순서대로 잘 나오고요. 규격 조건만 접어두면 여러분들이 아까 푼 연습 문제의 답과도 잘 맞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맞죠? 연습 문제 안 풀었다고요? 제가 오늘 강의 내내 규격 조건을 미루어 둔 점이 마음에 걸린 분들을 위해 규격화 얘기를 조금 할게요. 일단 직교좌표에서 다항식 형태의 구면조화 함수를 하나 구하고 나면 절대값 제곱을 하고 다시 구면좌표로 바꾸어 적고 구면 위에서 적분을 한번 수행하는 식으로 규격상수를 결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각 함수마다 따로따로 상수를 결정하는 건 무척 피곤한 일이겠죠. 여기에도 조금 더 세련된 방법이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힌트 한 줄만 남겨둘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생성함수 방식까지 잘 배우고 나면 구면 조화함수를 쉽고 재미있게 만드는 법은 다 끝났어요. 그런데 키워드가 하나 더 남았네요. 스핀 2분의 1, 이건 뭐죠? 양자역학에서 가군동량에 대해 배우다 보면 궤도 가군동량과 비슷한 듯 다른 스핀이라는 개념을 배우잖아요. 스핀 2분의 1인 입자의 파동함수는 2개의 성분을 갖게 되고 스핀에 해당하는 연산자는 2 곱하기 2 행렬들로 표현된다고 배웠죠. 양자역학에서 가장 유명한 문제 중 하나인 수소 원자 스펙트럼 문제를 풀 때 전자가 스핀 2분의 1을 갖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구면조화 함수에 들어오는 궤도 가운동량과 전자의 스핀을 합성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오늘 강의의 본론이 생성함수를 통해 구면조화 함수를 묶어내는 것이었으니까 전자의 스핀도 역시 같은 생성함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역시나 답은 가능하다이고요. 그 과정에서 디락 방정식도 마주치게 되고 벡터가 스피너의 제곱이라는 주장도 할 수 있어요. 궁금한 분들을 위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한 얘기를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물러갑니다.